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연산을 다루는 프라미스. 이 프라미스는 콜백 지옥을 탈출하게 해주는 애인데요. 프라미스 개념이 헷갈려서 쓰기가 망설여지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콜백 지옥과 프라미스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어싱크 어웨이트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프라미스와 어싱크 어웨이트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비동기에서의 예외 처리에 대해서도 따로 다룰 테니까 구독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지정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비동기 다루는 기본적이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은 에이작스로 서버에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주소 옵션을 넘기고 이제 그 옵션이 실행이 완료됐을 때 실행되도록 하는 어떤 콜백을 넣는 거죠. 여기에 주소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API라고 할 수 있겠죠. 북 정보라고 하면 책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를 콜백으로 이 리절트를 받는 거죠. 이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을 좀 단순화시킨 건데요. 그럼 이 패턴과 동일하게 타이머를 이용해서 비동기로 이제 콜백을 실행해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딜레이라는 애를 하게 되고 세컨 몇 초 뒤에 실행할 건지 그 다음에 콜백을 받는 애라고 하죠. 그래서 set timeout을 걸어서 세컨 원래 밀리세컨이니까 1000을 곱해줘야겠죠. 세컨드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 해당 후에 콜백을 실행하는데 현재 시간을 리절트로 넘겨보도록 하죠. new date 해서 일단 우리가 읽기 편하게 iOS 스트링으로 변하는 스트링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처럼 옵션을 하나 넘기고 그게 바로 세컨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넘기는 콜백은 여기서 했던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는 애. 실행할 때는 딜레이 해가지고 1초 뒤에 리절트를 받는 함수를 넘기고 받은 거를 콘솔에다가 찍어 볼게요. 우리가 예시로 임의로 적었던 ajax를 지우고요. 실제 이 함수를 실행해 볼게요. 조금 더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로그에서 여기는 스타트 한 다음에 여기서도 new date to iOS 스트링을 할게요. 1초 뒤니까 콤마를 찍어서 그냥 구분을 해보죠. 그럼 스타트 한 다음에 1초 뒤에 다시 이제 얘가 찍혔어요. 자, 그럼 이제 비동기적인 애를 만들어서 그럼 비동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hello를 찍어 볼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동기적으로 뭔가 하는 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스타트를 찍고 그 다음에 요 콘솔을 찍는 콜백을 넘겼으니까 동기였다면 다음 줄로 넘어가기 전에 이 로그가 찍혀야겠죠. 하지만 실제 찍어보면 스타트 헬로 1 이렇게 찍혀요. 이거는 비동기란 얘기죠. 이게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라면 제가 콜백의 동기적 실행과 비동기 실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영상 위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불필요한 거는 좀 지우고 시작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1초 뒤에 이렇게 찍고 다시 또 1초 뒤에 얘를 찍고 1초 뒤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초 뒤, 2초 뒤, 3초 뒤를 실행하고 싶지만 이게 비동기 연산 처리이기 때문에 이 로그를 찍기 전에 그 다음 딜레이를 또 지정하고 그 다음 또 딜레이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딜레이 세 개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정하게 되고 모두 다 1초 뒤에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간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1초씩 딜레이를 줘서 첫 번째는 1초 뒤, 두 번째는 2초 뒤, 세 번째는 3초 뒤에 실행을 하고 싶으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콜백 안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콜백 안에 다시 1초를 걸고 두 번째 콜백 안에 다시 또 1초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은 요 콜백 전체는 1초 뒤에 실행이 되고 1초 뒤에 로그를 1을 찍고 다시 1초 딜레이를 걸게 되죠. 이 1초 딜레이를 추가적으로 거내는 여기 다시 1초 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2초 뒤에 실행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2초 뒤에 찍히고 다시 이 부분이 2초 뒤에 1초 딜레이를 다시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약 3초 뒤에 이 부분이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저장해서 실행해 보면 이번엔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죠. 1초 간격으로. 그런데 요런 이제 콜백 안에 콜백이 막 들어있고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얘를 요렇게 내려볼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정작 2초 뒤에 실행되는 이 콜백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딜레이를 먼저 걸고 로그를 그 뒤에 이어서 찍어도 결과는 같아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 로그는 1초 뒤에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1초 뒤에 실행되기 전에 바로 얘가 비동기이기 때문에 얘와는 무관하게 12번째 딜레이가 실행되자마자 16번째 줄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돼요. 그럼 이때 헷갈리잖아요. 보시면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눈으로 이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이렇게 코드가 3 나오고 2 나오니까 이걸 코드를 보면서 이건 진짜 어느 거 먼저 실행되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promise와 async await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promise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형태로 바꿔볼게요. 콜백 패턴에서의 가장 기본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가 promise, 딜레이 P라고 할게요. promise 형태로 바꿨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냐면 then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럼 보면 딜레이 P 해가지고 넘길 때 원래는 딜레이에서는 실행에 필요한 어떤 옵션,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났을 때 결과값을 받기 위한 콜백을 넘기잖아요. 프라미스 패턴에서는 실행에 필요한 옵션을 파라미터로 넘기게 되고 그 다음에 .then 해서 결과를 받을 콜백을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딜레이 P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그 값은 then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이 then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가 바로 promise의 인스턴스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딜레이 P에서 만드는 게 바로 promise의 인스턴스란 얘기죠. 그럼 이 딜레이 P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그러면 딜레이 P, 처음에는 세컨을 받겠죠? 똑같이 옵션에 해당하는. 그리고 얘가 인스턴스, promise의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애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then에서 호출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promise를 생성할 때 콜백을 하나 넘기는데요. 자꾸 콜백이 나와서 헷갈리나요? 여기서 이제 resolve와 reject라는 두 가지 인자를 받는 콜백을 하나 넘겨요. 이 resolve는 뭐냐면 할 일을 다 했을 때 호출하게 되는 거고 reject는 할 일을 하다가 에러가 났을 때 예외가 발생했을 때 reject를 호출하게 돼요. 이 reject와 관련된 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고요. 이번은 기본 패턴을 익히는 거니까 resolve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then에서 넘긴 결과값을 받는 함수가 실행되게 하려면 기존에 이 딜레이에서는 직접 콜백을 호출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바로 리졸브를 호출하게 돼요. 그럼 리졸브를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넘기게 되면 그 결과값이 then에서 받은 그 함수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코드를 실행해 보면 하나는 8번째 줄과 20번째 줄의 로그죠. 8번째 줄 우리가 기존 방식에서 콜백 패턴에서 했던 방법, 딜레이 P, 프라미스 패턴에서 쓴 방법 둘 다 정상 동작하고 있어요. 그럼 코드를 간단히 바꿔서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아까 콜백에서처럼 1초 지연을 순차적으로 줘서 마지막 3초 뒤에 마지막 로그가 찍히게 하려면 프라미스 패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콜백 패턴에 익숙한 사람은 프라미스 패턴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1초, 그 다음 뒤에 2초 이렇게 찍히겠죠. 근데 콜백 패턴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콜백 안에 다시 또 콜백이잖아요. 프라미스에서는 콜백 안에 콜백이 아니라 콜백을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콜백을 밖으로 빼고 두 번째 여기서 리턴을 프라미스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일하게 1, 2 이렇게 찍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첫 번째 then에서 리턴하는 프라미스가 있죠. 이 프라미스가 리졸브가 돼야만 그 다음 이어지는 then에서 받은 콜백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3초까지 한다면 딜레이 또 1초의 지연을 주고 동일하게 then을 찍고 여기는 3초 뒤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2, 3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비동기 연산을 차곡차곡 순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유용한 게 있는데요. 여기 맨 마지막에서는 그 어떤 값도 리턴하지 않았죠. 콘솔에서 로그 해가지고 리절트를 받는다고 해서 리절트 찍어보면 세 번째 로그가 찍힌 것 동시에 이 네 번째 로그가 찍히고 undefined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아도 결국에 then의 리턴 값은 promise고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았다면 resolve가 된 promise를 리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로 그냥 실행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resolve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undefined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return 해가지고 꼭 promise가 아닌 문자로 wow라고 할게요. 그러면 실행된 결과 잘 보시면 1초, 2초, 3초와 동시에 wow가 찍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비동기 연사인 promise를 리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 없이 마지막 로그가 찍힌 거예요. 자, 그러면 promise 패턴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좀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async await의 기본 패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코딩 하세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한번 달래? 됐어? 응.